부처님 당시에가 도시국가가 발전하던 시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권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거는 부러운 건데 그 권력층에 편입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쑤셔내요.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도 변화가 빠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처님 이 활동하실 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나 안 그러면 당나라 때 선종이 유행하고 막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흐름이. 세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새로운 변화로 안정은 안 된 거예요. 기존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답이 있느냐? 답도 없어. 그거 아세요 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했다가 없어진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힐링도 그렇고 웰빙도 그렇고 소확행 이런 것도 한동안 쓰다가 그런 거 어쩐가 저쩐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들어가.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저 지금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메타버스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 4차 산업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단어는 벌써 들어갔어. 유행하다가. 메타버스도 지금 계속 저게 뭐 어쩌네 저쩌네 말들이 많은데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뭐 정의를 하는데 에브리바디 다 몰라. 근데 그냥 던지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찌라시급인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절도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수명이 엄청 짧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좀 오래 갈 만한 키워드들이 실제로 그냥 그런 게 어느 순간에 한참 유행하다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확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 건데, 재밌는 거는 기존의 가치관 갖고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뭔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기존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거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세대 때는 진짜 직장이 없어서 못 다녔고, 지금은 직장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마음에 안 들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걸 비굴하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게 심화될 수도 있다던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죽자고 뛰어도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세대에는 죽자고 뛰면 집이라도 사고 뭐 이랬는데, 요즘 애들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자고 모아도 어차피 집 못 산대요. 그러면 그냥 좀 덜 하고 행복하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해체는 되고 있는데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그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한계에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퓰리즘 이래가지고 뭐 돈을 좀 나눠준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위험한 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걸 하면 일단은 골로 갑니다. 왜냐면 돈을 찍어서 주는 거니까, 벌어서 주는 게 아니고 카드깡이지. 쓸 때는 좋지. 근데 그걸 누가 갚을 거냐는 거고, 복지 예산은 아무튼 늘려놓으면 나중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은데, 국민건강보험이 그렇게 좋은데 왜 미국은 안 할까를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쟤네들이 바보가 아닌데, 예. 그거랑 똑같은 거지. 커피 믹스가 전 세계적인 대단한 물건이라 하는데 왜 마시는 나라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비율을 찾아내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든지 그게 무상이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뭘 공급해 주는 게 과연 좋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만들어서 주면 얼마든지 좋은 거고, 근데 빚으로 주는 거면 나중에 복지 예산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스가 망할 때 보면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깎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못 깎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비슷한 걸 경험을 했었죠. 그게 무슨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집단이니까 누가 강력하게 욕먹을 까고 하고 밀어붙이면 그나마 가능한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뭐 노령연금에 손을 댄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국민연금보험하고 아마 건강보험하고 다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적자가 엄청나게 나중에 누적되면서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1년 예산을 만들기만 하면 거기 그냥 적자에 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빚이 많으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월급은 별로 오른 게 없는데 빚이 많아. 그러면 그 이자 내느라고 나중에는 돈이 쓸 게 없어. 월급이 들어와도 다 새 나가는 거지. 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노령인구 늘어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의 가치관의 혼란들, 지금 이건 사실 새로 우리가 맞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 맞는 문화죠.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90세래.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맞아본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어떠나 거기는 살살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쫙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답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문제가 터졌고, 그러니까 이 노령 문제하고 2030년에 평균 수명이 90이면 100세 넘는 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 90으로 찍어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면 110도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 반평균이 60점이에요. 그럼 60점 맞는 놈은 몇 없거든. 그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포가 그 근처에서 엄청나게 두껍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할 거고, 2030년이면 여기 계시는 분 다 살아있겠죠. 그러면 다 당할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90까지 간다, 90 이상까지 간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030년에 평균 90인데 여기 안 죽거든.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사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끄는 건 맞는데 죽진 않아.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안 죽어. 그리고 환갑 넘으면 어디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병은 안 되는 거고, 진짜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겠죠. 그리고 80, 90 되시면 다 심각한 질환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신 분도.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속 이제 부담들이 나가는 거고. 그 문제가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야, 저거는 대책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부들이 계속 바뀌면서 100조 이상을 갖다 박았는데 그 출산율, 합계 출산율 지금 작년께 완전히 발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0.7대로 떨어졌을 거라, 그 전에 발표난 게 0.84였었는데 0.7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것도 100조를 박았는데 100조면 무진장 큰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허경영처럼 그냥 돈을 몇 천만 원씩 나눠주지. 이것도 가능한 돈이 100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누가 빼먹었는지 모르게 뭐 돈만 없어졌더라.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누가 봐도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극복 대안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까? 아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문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흐름의 문제인 거고 가치관의 혼란이죠. 가치관의 혼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러분 자녀분들하고는 진짜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절약해서 뭐든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잘 살아보세가 머릿속에 박혀 있고 지금 젊은 분들은 노력해도 잘 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물론 뭐 옛날에 뭐 구한말 어쩌고 그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 뒤로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자식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난 놈은 다르겠지. 난 놈은 별 수를 써서도 납니다. 그래 군대 끌려갔다가 떼돈 벌어서 온 놈 얘기도 있잖아. 걔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돈이 올라가면 원래는 파는 거거든.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걔 군대 갔대잖아. 그래서 던져놓고 있었지. 뭐 확인하기도 않고 그냥 던져놨다가 전역하고 나니까 떼돈을 벌었네.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네. 이렇게 된 놈도 있는 거야. 그게 뭐 될 놈은 되는 거지 뭐. 누구 말 맞다나 공부 잘해서 공무원 됐고 공부 못해서 저 좀 모질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창회 가니까 사장이 돼 있더라. 뭐 그런 집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제가 좀 얼빙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집안에 수재 났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수재 났다 그래서 소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놨더니 알고 보니까 수재는 개뿔이 뭔 놈의 수재야. 서울에 가면 그냥 평민인 거지. 그러니까 촌동네에서 수재지. 그래서 서울까지 대학을 갈 정도가 됐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소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 땅만 그때 안 팔았으면 집안 전체가 잘 살 건데 그 대학 등록금 낸다고 그 땅 판 거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지. 그렇다고 그 큰 오빠가 뭐 잘 됐느냐? 그냥 대학 나와서 공무원이지. 아니 그런 집도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집 많이 있어요. 그때 오빠가 땅만 안 팔았으면 그것만 집에서 갖고만 있었어도 전체가 끝났는데 이런 집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변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상업 그 당시에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면서 새로운 계급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강력한 게 어떻게 보면 자본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 남한이 갖고 있잖아. 그게 세습이죠. 자본의 세습. 아직 그냥 돈을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재벌. 그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빌 게이츠가 만들어도 빌 게이츠 아들이 사장을 하느냐? 그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도 그런 문화는 없어요. 아니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자식한테 넘겨줘. 그거를. 그리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진국들은 정치 권력도 세습이 되거든요. 아들이 해. 또 대통령 하다가 그 사람 아들이 나오고 뭐 딸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끊었지. 그게 민주화할 때 뒤지게 싸워가지고 그거를 뭐 단임제로 지금 만들어놔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죠. 아들을 좀 키워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뭐 이런 때 그 좀씩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몰라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날라갔죠. 그러다가 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네. 대를 이어서 된 분은. 그렇게 해서 그건 뭐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그렇게 대통령 잘리기도 어렵고 난 모르겠다 이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사는 아마 전 세계에서 나중에 연구를 해야 될 거야. 대통령만 끝나면
자꾸 갔다 오고 뭐 사람이 죽고 막 이래. 유배 간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감옥에 갔나? 갔다가 나와서 유배 갔나? 야, 참. 노태우 대통령도 들어갔다 왔나? 아,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례를 이승만 진짜 초대 대통령부터 끌어내려서 끝난 거였었고, 이 나라 대통령 사는 아무튼 굉장히 재밌어.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그게 너무너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그냥 못 움직이게만 해놓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묶기만 하고 안 넣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누구든. 그 사람이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이 저렇게만 안 했으면 그게 창피하다니까. 국가 자체가 창피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속은 시원한데 좀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중국만 또 못한 거예요. 중국도 최고 권력자를 넣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계속 그걸 이제 순환된 거지. 이게 악순환이지. 악순환이지. 그래서 그걸 끈착하면 너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걔까지만 넣고 이렇게 몰라. 그래서 아무튼 가치관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절 속에서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상업 권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돈 권력이라는 게 고대에는 정치 권력이 뭐 당연히 압도적인 거고, 최근까지도 정치 권력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주의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정치 권력보다 재벌 권력이 더 강력하죠. 정치 권력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그 자식까지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일본 같이 저렇게 막 세력가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재벌 권력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권력이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가 도시국가가 발전하던 시절이에요. 이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랍도 그랬고. 그래서 도시국가가 발전하면서 히랍에서는 히랍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도시국가가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상업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돈이 된 거고 이 돈으로 권력자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 사람은 권력으로 편입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만 권력이 보장되었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이 돈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권력자가 나오는 거죠. 되게 재밌는 구조죠. 근데 이 사람을 피의 권력자가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새롭게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돼서 이제는 재벌이 좋은 건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재벌은 부러운 거긴 해도 약간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런 때는 그게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저 사람의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장돌뱅이 집안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어디 천한 것들이나 장사하지 누가 유학자 가문에서 누가 장사를 해? 산업공상인데 어디 상업을 해? 이거는 제정신 아닌 놈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게 지금은 그냥 부럽지.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졌지. 지금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없어졌지. 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에 대한 거예요. 연예인에 대한 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연예인을 뭐 딴따라라고 하는 둥 뭐 이렇게 폄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걔네는 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봤어. 시선들이 안 좋았어. 그래서 연예인은 이쁘고 부럽긴 한데 며느리로 맞을래? 이러면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집안에 연예인하고 흑인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예인 좋지. 지금은 연예인 좋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뀐 인식 중에 하나가 이 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요즘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한다 이러면 좋지. 좋지. 근데 예전에는 뭐 가게를 한다 이러면 팔자가 센 거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주나 이런 거에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활동하는 사주들이 나오면 그걸 팔자가 세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 과도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대에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권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거는 부러운 건데 그 권력층에 편입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쑤셔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는 이거였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연예인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건 진짜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개나 거리나 가가지고 그냥 오디션에 막 보고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또 바뀐 거죠. 그거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리고 아마 부모도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반대를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새롭게 도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기는 거고 지금도 그런 통로들이 있는 거고 그게 가장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연예인이 있는 거죠. 그게 유튜브죠. 그게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안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 외모가, 연예인 같으면 뭐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뭐 가창력이 좋다든지 뭐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이렇게 했더니 뭐 팔로워가 100만이야. 100만이면 저거 된다. 그냥 그 사람 진짜 연예인급이야. 뭐 탑티어 연예인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방송으로 나간다니까 진짜 그 사람이 방송국에 섭외가 온다니까. 이게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애들이 더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거는 그 말이 맞아. 직장을 때려치고 할 거는 안 된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지가 그냥 좋아갖고 소일삼아 하면 그러다가 터져서 뭐 엄청나게 커지면 그쪽으로 뛰어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기존 사회 구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면 되지. 엉간이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엉간이에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 생각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야, 그거는 거의 천재급들이잖아. 카카오 같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회 안정된 이런 자본주의 구조에서도 카카오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없잖아. 딴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면 그게 경쟁률로 보면 그게 몇 대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지. 가게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럴 때 그러면 커피집을 하나 낼까? 이런데 커피집도 대박 나는 데는 진짜 대박이 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몇 군데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힘든 거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다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면 차단이 되거든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탈출구로서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느냐? 그게 유튜브 같은 게 그런 작동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뜨면 그 사람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 그리고 그게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운이 있고 먹방 이런 거 보면 되게 나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많이 먹어. 끝이야.
몸에는 안 좋겠다 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걸 그냥 먹는 거잖아. 먹는데 1년에 아마 뭐 10억 이상 벌걸? 왜 그거 이상 더 벌어요? 그게 거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게 과연 일반 정규 방송에는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우를 해줄까? 그렇게 많이 먹는 대식가가 있으면 우리는 예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저 식축이 아니요. 우리는 그런 판단 속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걸 막 이렇게 20그릇을 먹겠습니다. 뭐 이래갖고 막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구조죠. 그런 애들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렸을 때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마땅히. 아니 많이 먹으면 욕 먹던 시절이지.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을 몰라 유사이래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어. 왜 좀 떨어진다라고 봐. 적게 먹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뭐 힘쓰거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유 복 있게 먹어 그것도 한 2그릇 먹을 때지 한 4-5공기를 먹고 있으면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였느냐. 사실 동아시아에서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점을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주목해요. 왜 불교가 안 없어지고 계속 존재할 수 있었는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넘어서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은 불교예요.